안녕하세요. 안진혁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시 교육청 선생님 동행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수업 시간 등에 학생을 지도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교사를 많이 접하기도 했습니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게 되면 경찰에서 학교나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생과 교사의 분리가 중요하다 보니 경찰에서는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는 통지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로서는 원치 않게 수업이나 담임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직위해제가 되는 경우도 예전에는 자주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직위해제를 내리는 것은 지양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의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학생을 학대한 사안이라기보다 학생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지속된 갈등이 순간적으로 외부에 표출되면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게 되면 교사 혼자서 해결하거나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구청 공무원 등의 지자체 조사를 받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더구나 아동학대 범죄 사건은 검찰까지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24조를 보면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의 특징은 학생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교사 역시 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주로 신고당하는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이 있습니다. 학생의 신체에 대해서 직접 체벌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정서적 학대가 많이 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성적 학대도 빈번히 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학생과 교사가 어떻게 진술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대법원도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말하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판례를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표현을 살펴보면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학생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 상태, 건강 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그리고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경위, 반복성,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법원 견해에 적합하게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답변을 할 것인지 변호사와 상담해서 조사에 동석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이외에도 교사의 행동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초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이러한 것들의 의도와 상담 일지나 동료 교사의 진술서, 탄원서, CCTV, 생활지도 당시에 아동의 반응과 행동 변화,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면 그러한 사실 역시 주장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결국 증거와 판례에 따라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해당 사안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아동학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가 아니더라도 신고된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들을 찾아서 수사기관에 직접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교원의 징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 대응은 아동학대 사건을 잘 알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